안녕하세요. 시사건건 볼수장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조국 전 장관의 무죄가 입증되고 있다입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개판이 따로 없는데요. 자, 얼마 전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의 진술이 번복이 되면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무죄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 중에 하나가 이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봐줬다. 직권을 남용해서 뒤를 봐줬다. 직권남용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결정적인 증언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민정수석실에 함께 있었던 박형철이라는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도 거 봐라, 같은 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양심선언을 한 것 아니냐, 조국은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던 사람의 양심 고백처럼 그 진술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 윤석열은 조국을 직권 남용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말이죠, 이 박형철 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 사람은 감찰 관련 후속 조치는 특감반의 권한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한 것이지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기소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박형철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 청와대 안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던 같은 편,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참지 못하고 내부 고발을 한 양심인,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윤석열 지금의 검찰총장이 2013년도에 징계를 받고 좌천이 됩니다.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상부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징계성 좌천을 당하죠. 자, 우리는 그때 당시에 권력에 대들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보를 살펴보니 징계 사유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보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 관보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관보. 자, 검사징계법. 처분일자는 2013년 12월 31일이고 정직 1월, 징계 대상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검사 윤석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2번은 이제 댓글 사건에 대한 징계예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10월 17일에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여기 박형철이 등장을 합니다.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자,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죠.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 김건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 1,513만 6천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자, 이 3번이 징계 사유로 있었던 거예요. 김건희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해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권력에 대항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김건희의 재산에 대한 문제도 이 당시에도 있었다. 검찰은 이 당시에도 김건희의 재산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 박형철도 같이 징계를 받는데 이 박형철이 바로 그 박형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느낌이 좀 오십니까? 박형철이 청와대에 파견된 비서관이었고 이 박형철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아주 불리한 윤석열이 원하는 진술을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 남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핀치에 몰리고 있죠. 장모, 와이프, 이 가족 사기단의 뒷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뿐 아니라 이 검찰 조직의 비호 아래 많은 이익을 편취한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최근에 의정부 지검의 이야기도 MBC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핀치에 몰리자 박형철은 배신을 해버리는 거죠. 비정한 마피아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세등등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죄가 없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역할을 맡았다가 끈떨어지는 연이 될 것 같으니 바로 윤석열 등 뒤에 칼을 꽂아버리는 박형철. 비정한 세계네요. 이대로 재판이 흘러간다면 본인만 덤터기를 쓸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자, 감찰에 대한 권한은 특감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감찰 중지를 지시를 했다면 이것은 직권 남용이 아니다. 기소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을 어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박형철이라는 인물의 진술 하나로 무리하게 기소를 단행을 한 것인데 이 박형철이 말을 바꿔버렸으니 조국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무죄가 아니라 재판 자체, 기소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무죄를 다툴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박형철이라는 인물이 청와대 안에서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과 오랫동안 한편이었던 윤석열의 꼬봉, 이런 관계였던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은 조국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작전을 짰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 작전을 짜는데 행동대장이었던 박형철은 윤석열이 끈떨어진 연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바로 등을 돌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이 관보를 통해서 박형철과의 관계도 알게 됐지만 징계 사유에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들어서 징계를 받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2013년도 12월 31일자 징계에서도 부인 김건희의 재산 5억 이상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죄가 있다. 이래서 징계를 내렸다. 관보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큰 이유가 뭐냐면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여러 투자 관계도 냄새가 나고 이걸로 형성한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렇게 이 조국 가족을 몰아붙이고 괴롭히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작 본인은 2013년도에 배우자의
명의, 토지 및 재산 5억 원 이상을 중대한 과실로 신고하지 않아서 검찰 내부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누구의 재질이 더 나쁩니까? 윤석열의 배우자 이 재산은 말이죠. 떳떳하게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사기단의 뒷배가 돼주는 윤석열 사위와 그의 동료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었던 정말 조폭 같은 나쁜 짓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 냈다가 이 조폭의 두목에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비정하게 두목의 등 뒤에 칼을 꽂는 행동대장의 모습, 참 씁쓸합니다. 영화 같은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 열린민주당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환영할 만하죠. 자, 열린민주당의 돌풍은 이어질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더불어시민당에 저의 한 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열렬히 열린민주당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